이야기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음, 그래, 바로 질문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질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24페이지에 9번 문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24페이지에 9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네. 자, 우리가 탄성력이다 라고 하는 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그러면 이 물체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잡아당긴 힘만큼 반대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1번.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많이 잡아 끌었으면은 힘을 많이 작용했을 거 아니야? 그 작용한 힘이 곧 탄성력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변형이 많이 걸릴수록 탄성력도 함께 커지는 거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 이걸 탄성력이다라고 하는 정의 그대로 있는 거고, 어, 이 변형시킨 힘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아? 4, 5번이 왜 틀렸냐? 같은 방향이 아니죠.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지. 나는 오른쪽으로 잡아 끌었어. 그러면 탄성력은 되돌아가려는 힘은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4번 틀린 거고 5번 모양이 변한 물체는 모두 탄성력이 있다.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모두 모양이 변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찰흙이 있어, 찰흙. 자, 찰흙을 내가 눌렀어. 근데 원래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잖아. 이런 건 탄성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애들이 탄성력이 있는 거지. 돌아가지 않는 거는 탄성력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7페이지 보세요. 자, 27페이지 2번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2번하고 3번. 자, 지금 요거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문제거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 지금 둘 다 용수철이에요. A하고 B가 용수철인데 추의 무게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A와 B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추를 똑같은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면, 자, 여기 뭐야? 만약에 10N의 추를 똑같이 매달았어. 그러면 B는 얼마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B는. 좀밖에 안 늘어나. A는 얼마큼 늘어난다는 거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A는 똑같이 10N의 물체를 A라는 스프링에 매달았어. 그럼 많이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10cm가 늘어났어. 그 스프링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 재질에 따라서. B라고 하는 스프링은 똑같은 걸 매달았는데 B가 더 튼튼해가지고 B는 똑같이 10N짜리를 매달았는데 B는 1cm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같은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같은 스프링이라면은 똑같이 늘어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스프링 이렇게 당겨보면 굉장히 약한 스프링이 있고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잘 안 늘어나는 게 있어. 튼튼한 게 있어. 막 자전거에 있는 스프링 어때? 잘 안 늘어나지. 자동차에도 이 스프링이 들어있거든? 안 늘어난단 말이야. 웬만해서 안 늘어나. 무게를 잘 버티죠. 그래서 그 A하고 B를 보게 되면 A는 똑같은 무게를 매달았을 때 A는 더 많이 늘어나는 스프링이다. 그러니까 A는 잘 늘어나는 스프링이고 B는 잘 늘어나지 않는 스프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늘어난 길이가 같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 늘어난 길이가 같대.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같이 이렇게 놔봐요. 같이 놓으면은 A는 추의 무게가 적을 때 이만큼 늘어나고 자 10cm라고 합시다. B는 추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갔을 때 A가 10N일 때 10cm가 늘어나고 B가 20N일 때 10cm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늘어난 길이가 같을 때 탄성력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줄을 비교하는 거죠. 가로줄을 똑같이 놨을 때, 가로줄을 똑같이 놨을 때 A는 요만큼 늘어나요. A는 이만큼 매달려 있는 거예요. B는 이만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린 무게가 곧 뭐예요? 탄성력의 크기니까.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치? 다시 봐봐요. 늘어난 길이가 같을 때, 길이가 같다고 놔봐. 같을 때 A는 추의 무게가 뭐 10N일 때 이만큼 늘어났어. 10cm라고 합시다. B는 20N일 때 10cm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무게가 곧 뭐예요? 탄성력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잡아당긴 힘이 탄성력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B가 더 탄성력이 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1번 되겠고 늘어난 길이가 같을 때 B의 매단 추의 무게가 더 무겁다. 방금 얘기했죠? B의 매단 추의 무게가 더 무겁다. 탄성력의 크기도 더 크다.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자, 추의 무게가 같을 때 이번에는 A가 더 많이 늘어난다. 추의 무게가 같을 때 아까 했었잖아. 같이 놨으면은 A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A가 더 많이 늘어나는 스프링이야? 라고 했죠. 맞는 말이죠? 자, 매단 추의 무게가 같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무게가 곧 탄성력이라고 했잖아요. 매달려 있는 무게가 곧 탄성력이니까 10N이면은 10N. 추의 매단 무게가 똑같이 10N이야. 그럼 탄성력은 똑같이 10N이야. 근데 늘어난 길이는 다를 수 있어. 둘의 재질이 다르면. 자, 5번. 질량이 작은 추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A를 사용해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채팅창에 써볼래요? 칭찬해 줄게. 자, 질량이 작은 추를 측정할 때 A를 사용해야 더 유리한 이유. 왜 그럴까요? 힌트는 여기 있는데, 힌트 여기 그림에 있는데, 힌트 여기 그림. 왜 그러냐면, 봐봐. 똑같은 무게를 매달았을 때 누가 더 잘 늘어나요? A가 더 잘 늘어나요. A가 잘 늘어나. 최민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수빈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어, 잘 늘어난다는 건 잘 늘어나는 스프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게가 작은 1N짜리를 매달아도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 그런데 잘 늘어나지 않는 애는 10N짜리를 매달아도 1cm가 안 늘어나는 애는 1N짜리 매달면 이게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애가 확인하기가 더 쉬운 거지. 가벼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해담이 정확했어요.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서 됐죠? 자,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3번 문제 질문 들어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마찰하고 있는 물체가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잡아 끄는 힘만큼 왼쪽으로 방해하는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이 뭐다? 마찰력이다. 그럼 마찰력은 언제 마찰력이 커진다 그랬어? 첫 번째. 마찰력이 언제 커지냐? 무게가 커지면 커져요. 이걸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걸 비례한다는 표시거든. 무슨 말이냐면, 무게가 두 배가 되면 작용하는 마찰력도 두 배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접촉면의 거칠기. 거친 정도가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지는 거야. 그죠? 거친 정도. 자, 접촉면이 거칠어. 모래에서 끄는 게 빙판에서, 얼음판에서 끄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 거칠어지면은 마찰력이 더 증가해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관계없는 게 있었어. 접촉하는 면,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가 없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잖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이물체하고 이물체하고 이물체.
ABC는 지금 똑같은 물체죠? 지금 옆으로 세워놨느냐, 뉘었냐 차이잖아? 그럼 지금 셋의 무게는 어때요?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 거친 정도 어때요? 똑같아. 무게하고 거친 정도가 지금 모두 같아요. 그러면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럼 ABC 작용하는 마찰력 어때요? 똑같은 거지. 지우야, 잘했어. 그치? 무게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를 보게 되면 D는 두 개 올려놨잖아. 두 개 올려놨잖아. 두 개 올려놨으니까 얘는 무게가 크니까 마찰력이 큰 거죠. 별거 아니야. 알겠어요? 원지유? 알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25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도 질문 들어갔는데. 자, 옆에 26페이지 25번을 보세요. 페이지 26페이지. 자, 이것도 뭐와 관련된 거야? 마찰력과 관련된 거예요. 자, 방금 다시 얘기했어요. 자, 마찰력은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 첫 번째, 뭐가 영향을 준다? 무게가 영향을 준다.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도 커진다. 두 번째, 접촉면의 거친 정도, 거칠기가 영향을 준다.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조심, 뭐? 닿는 접촉면의 넓이.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가 없어. 맞아, 승민아. 그치? 설명해줬지, 선생님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는 나무판이에요. 자, 라도 나무판이야. 지금 가하고 라는 똑같은 물체야. 똑같은 나무판이야. 무게하고 거친 정도가 같아. 그럼 어때? 가와 라는 마찰력이 어떨까? 똑같은 거죠. 숙제였는데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해주는 거예요. 네. 나는 어때요? 두 개를 놨잖아. 그러면은 어때? 아, 나의 그 마찰력이 더 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요. 가하고 지금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판이 달라요. 유리판. 유리판은 매끈매끈하잖아. 그러면 마찰력이 더 작겠죠. 이해되시죠? 음. 아, 나무판과 이런 접촉면이 나무판과 유리판이잖아. 종이가 아니라 유리판.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나오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판이나 얼음판, 빙판이나 매끄러운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나가는 파트가 자, 여러분들 어디 보냐면 16쪽을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것도 16쪽 보세요. 16쪽, 16쪽 쪽쪽 너무 재밌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누구야? 酸쌤. 酸쌤만 믿고 따라오 酸. 따라오 酸.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중력 공부했고요. 아, 중력. 두 번째, 네, 탄성력 공부했고요. 세 번째, 마찰력을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상당히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부, 부가 뭐냐면, 뜬다는 거야, 뜬다. 음, 어. 여러분들 바다에 떠 있는 뭐라고 해, 부표라고 하거든. 바다에 떠 있는 거. 아, 여기 얼마큼 깊어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뜰 부자야, 이게. 그러니까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뜨게 하는 힘이냐? 어디든지. 거기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액체 속 또는 기체 속. 마찬가지야.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액체든지 기체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액체가 눈에 보이니까 액체 속을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기체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럼 기체는 생각을 안 할게, 일단은.
자, 그럼 액체 생각했을 때 액체에 어떤 물체가 담겨 있어, 이렇게. 공이, 공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을 위쪽으로, 항상 부력은 위쪽이야. 위로 띄우려는 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력이라 그래. 위로 띄우려는 힘이 부력이야. 이게 무슨 공인지 지금 몰라. 안 알려줬어, 지금 내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뜰려는 힘, 이걸 부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가 더 부력이 크냐? 이 부력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부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물속에 공이 들어있는데 이 부력은요, 중요한 건 공의 무게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부력하고 무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조심해서 생각하는 게 무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게가 상관 있을 것 같지? 가벼운 게 잘 뜰 것 같지? 아니야. 부력은, 부력은 무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일단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무게가 왜 관계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 이건 뜨는 힘이잖아. 그럼 누가 잘 뜨게 하겠느냐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잠긴이라고 하죠, 잠긴. 잠긴 부피.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만 관련이 있어.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문제 내볼게. 크기가 똑같은 공 3개를 준비할게요. 여기에 A라는 공을, A라는 공을 넣었더니 이만큼 돼 있어요. 근데 기체에서도 부력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해 줄게. 자, B라는 공이 여기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어. C라는 공이 요 바닥에 있어. 자, 지금 A, B, C의 부피는 동일합니다. 자, 크기는 지금 A랑 B랑 C랑 지금 똑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B, C 작용하는 부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무조건 부력은 잠겨 있는 부피에만 관계하기 때문에 A는 얼마큼 잠겨 있냐면 딱 절반만큼 잠겨 있는 거고요. B는 전체가 잠겨 있는 거고 C도 전체가 잠겨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잠겨 있는 부피하고 똑같다고 했어. A, B, C가 있을 때 B하고 C는 잠긴 양이 똑같아. A는 조금밖에 안 잠겼어. 그러면 A의 부력이 제일 작고 B와 C의 부력은 같은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 자,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 자, 17페이지. 17페이지 11번. 자, 11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 이렇게 쉬울 수가. 싼셈이야. 자, 수조에 부피가 똑같은 쇠구슬을 실에 매달아 넣었다.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자, A, B, C, D 비교해보세요. A, B, C, D. 자, 여기 잘 봐야 될 거는 C는 완전히 잠기지 않았어요. C의 일부만 잠겼어. 약간 조금 이만큼 남았어, C는. 그지? 음. 자, 뭐예요? 잠겨 있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야. 올려보세요. 무조건 잠겨 있는 부피만 비례하는 거야. 부력은. 알겠어? 너무 쉽지? 자, 그럼 뭐야? A하고 B는 잠겨 있는 부피가 똑같아. 제일 많이 잠겨 있어. 그럼 A하고 B는 같아. C는 AB보다는 조금 덜 잠겨 있어. D는 더 덜 잠겨 있어. 끝이야. 어때? 쉽지? 어려워요? 쉽죠? 무조건 잠겨 있는 부피와만 관계 있는 거예요. 알겠어? 부력이라는 건 잠겨 있는 부피와만 관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 들어갈 때 튜브가 이게 넓죠, 튜브가. 튜브가 왜 넓겠어? 부피가 많이 들어가야 이 튜브를
위로 띄우려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튜브가 잘 뜨기 때문에 넓게 만든 거예요. 음, 알겠어? 무조건 부력이라는 건 뭐다? 잠긴 부피와 관계가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선생님, 부력이 잠긴 부피와만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긴 사람 있을 거야. 자, 봐봐. 선생님, 네. A라는 물체가 여기 떠 있었어요. B라는 물체는 여기 잠겨 있었어요. C라는 물체는 바닥에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처럼 B하고 C를 띄우는, 자, 불의 크기를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 B를 띄우는 힘과 C를 띄우는 힘이 지금 똑같단 말씀이시죠? 네, 똑같아요. 자, 채민아, 지금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거 설명해 줄게요. 왜 근데 B는 중간에 떠 있고 왜 C는 가라앉아 있습니까? 부력이 똑같은데. 부력이 똑같으면 똑같은 높이에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러냐? 잘 들어, 여기 잘 들어야 돼, 집중. 대규야. 하연아, 잘 들어봐, 시호야. 부력은 어쨌든 무조건 잠겨 있는 부피와 관련이 있어. 부력은 무조건 잠겨 있는 부피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부력이 만약에 10뉴턴이라 해볼게. 그럼 C에 작용하는 부력도 얼마가 되는 거야? 10뉴턴이 되는 거야. 맞아요? B와 C를 띄우려는 힘은 똑같아요. 어.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애는 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녀석은 왜 밑으로 가라앉았을까? 느낌 와요?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게 뭐야? 중력이지. 중력이 더 크면 얘를 위로 띄우려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의 합력 배웠잖아. 힘의 합력 배웠잖아. 우리 어떤 물체를 아래쪽으로 2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위쪽으로 10뉴턴 잡아당긴다고 해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10뉴턴만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밑으로 갈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얘를 위로 띄우려는 힘은 10인데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큰 거야. 자, 중력이 예를 들어서 20뉴턴이다 해보자고. 20뉴턴이다.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더 땡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B는 왜 떠 있을까요? 왜 떠 있겠니? B 왜 떠 있겠어요? 중력이 얼마일까? B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얼마일까? 그렇지. 10뉴턴. 위로 띄우려는 부력과 중력이 같았던 거야. 얘는 부력과 중력이 똑같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여기서 퀴즈.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10뉴턴이고요. C에 작용하는 중력은 20뉴턴입니다. B와 C는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누가 무게가 더 큰 걸까요? B와 C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다르다고? 누가 더 무거울까요? 자, 여러분, 중력이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중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질량과 무게할 때 중력은 뭐라고 그랬어? 중력이 곧 뭐라고요? 무게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봐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야? 10뉴턴이야.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야? 20뉴턴이야. 그러면 B의 무게가 얼마야? 10이야. C의 무게가 얼마야?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느낌 왔어? 자, 다시 문제 내도 되겠어? C가 10뉴턴 더 무거운 거야. 무게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큰 거죠. 촉이 옵니까? 조금 스물스물 등줄기를 타고 과학의 기운이 점점 뇌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뭔가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 뭔가 알 것 같은데,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아직 헷갈려요. 딱 맞죠, 지금. 그지? 지금 그 상황이죠.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하니까 알겠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느낌. 약간 그 느낌이잖아, 그치? 수영은 배웠어, 내가. 수영장에서. 수영은 배워가지고, 이제 물에 뜰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다에다가 누가 날 던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죠? 바로 그 느낌이죠. 내가 잘 알지. 느낌은 왔어.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바다에다 던져도 살 수 있게끔 몇 개 문제를 좀 더 풀어보자고. 자, 다시, 짜자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붕덩. 요것만 하면 돼, 얘들아. 오늘 이거 확실하게 알면 끝나는 거야. 어,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둘의 부피는 똑같아요. 자, 부력을 비교하세요. A하고 B에 작용하는 부력을 비교하세요. 자, 부등호로 비교하세요. 등호 부등호로 비교해봐.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부력, 부력은 무조건 뭐에 비례한다고요? 잠겨있는 부피에 비례한다고. 지금 A가 잠긴 부피, B가 잠긴 부피 어때요? 같죠? 그러면 A와 B의 부력은 어때요? 같다. 요거 이해될 거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둘의 부력이 같다면, 부력의 크기가 똑같다면, A가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력만큼 똑같이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B가 가라앉은 이유는 B를 띄우려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곧 무게입니다. 중력이 무게야. 자, 그렇다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더 클까요? 중력은 누가 더 크다? 그렇지. B가 더 큽니다. 그렇겠죠?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은 거죠. 자, 그렇다면 A와 B의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무게는 누가 더 무거운 걸까요? 그렇죠. 중력이 곧 무게이기 때문에 B가 더 무거운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질량은 누가 더 무거울까요? 같을까요? 무거울까요? 질량 같을까요? 같아요? A하고 B 질량 같아요? B가 무거워요? B가 무겁습니다. 선생님, 바다에다 뛰었더니 알 것 같은데, 이제 알 것 같다고요 했는데, 꼬르르 가라앉고 있어요. 노! 여러분 머릿속에 이럴 거야. 질량은 일정하다. 질량은 무조건 일정하다. 질량은 무조건 같다. 어?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고 생각했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봐, 얘들아. 지구에서, 지구에서, 응? 9.8뉴턴짜리가 있고, 지구에서 98뉴턴짜리가 있어요. 자, 무게,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지? A는 몇 킬로그램이야? 1킬로그램이잖아. 1킬로그램이 9.8이잖아, 질량이.
B는 몇 킬로그램이야? 10kg이잖아. 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해서 커지잖아요. 같은 지구에서는. 무게가 크다는 건, 무게가 10배라는 건 질량이 10배라는 거지. 맞나요? 따라서, 물론,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우리가 지구에서는 9.8을 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곱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무게가 크면 질량도 걔가 큰 거죠. B의 질량이 더 크면 B의 무게가 큰 거지. 맞죠? 음. 자,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가 있고 10kg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물체 1kg짜리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8 뉴턴이 되는 거고 10kg짜리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8 뉴턴이 되는 거잖아. 질량이 크면 질량이 10배면 무게도 10배요. Teachers, yes, understand?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자, 나무통학이 물 위에 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떠 있던, 위에 떠 있던 무조건 떠 있으면요. 떠 있으면 위로 띄우려는 부력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러면 A란 힘과 B란 힘이 어쨌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A는 뭔데? 부력이겠죠? B는 뭔데? 중력이겠죠? 떠 있으면 무조건 같은 거야. 뭐야, 30분 지났다고? 미쳐버려. 자, A는 나무토막에 작용한 뭐의 방향이에요? 부력의 방향이야. 나 지금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30분 지났네. 자, B는 뭐의 방향입니까?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중력의 방향이에요. 이 상태에서 A와 B의 크기는 어때요? 같다. 박수! 자, 조금 조금씩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21번 문제. 26페이지 보세요. 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세요. 21번 보겠습니다. 봤어요? 26쪽에 21번. 그림은 같은 부피의 서로 다른 물체 A, B, C를 물에 넣었다. 자, A가 잠겨있는 부피는 요만큼, B가 잠겨있는 부피는 요만큼, C가 잠겨있는 부피는 이만큼. 그죠? 자, 그러면 부력을 비교해 보세요. 자, 부력 비교해 보자. ABC 부력 비교해 보자. 부등호로 비교해 보세요. 자, 부력은 뭐라고? 잠겨 있는 부피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A보다 B보다 C가 제일 크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비교할 수 있을까요? A, B, C? 이거 좀 어렵다. 비교할 수 있을까? 자, A는 요만큼 잠겨 있으니까 A에 작용하는 부력을 1뉴턴이라고 해보자. 그냥 해봐요. 자, B에 작용하는 부력을 이거보다 크니까 2뉴턴이라고 해보자. C에 작용하는 부력은 이거보다 크니까 그냥 3뉴턴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대충 해봐요. 숫자가 써놓으면 눈에 들어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A하고 B는 떠 있으니까 중력이 1뉴턴, 중력이 2뉴턴 되겠죠. C는요,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중력이 3뉴턴보다 크겠죠. 이해됨? 이해되죠, 이제? 아,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 비교할 수 있고 C에 작용하는 중력도 비교할 수 있구나. 오케이? 와우. 너무너무 알겠어? 부력 두려워할 게 없어.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딱 끝나면 여기 여러분이 2학기 때 학교 시험 본단 말이야. 보면은 여기서 애들이 막 미쳐버려요. 애들 막 여기서 탈모 오는 애들 많아. 머리가 쥐어 뜨는 거야. 부력이 뭐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머리가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털 없는 애들이 많아. 이제 많아질 거야, 반에. 어? 머리털 한 움큼씩 없어져야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머리를 잘 지키세요. 알겠어? 그때 웃으면서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 거야? 흥! 하면서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진짜야. 머리 빠져, 진짜. 그때 가서 여러분 반 친구들 관찰해 보세요. 그때 너무 행복할 거야. 행복은 여러분 상대적인 거야. 그지? 상대적인 거야. 여 친구들이 막, 머리 쥐어짜고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옆에서 이걸 왜 죽을 것 같다 가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면은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음. 자, 보겠습니다. A와 B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 중력 작용하죠. 불의 크기 A, B 다르죠. C에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크다. 그렇죠. 질량. 자, 질량과 우리 무게 비례한다 그랬죠? B의 무게가 더 크겠죠. C의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합니다. 다 틀린 이유 알겠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오른쪽 페이지. 4번. 이것도 뭐? 이게 뭐, 어떠라고 이게? 별거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비교해보자, 여러분들. 자, A와 B에 작용하는 불력의 크기 비교해보세요. A와 B에 작용하는 불력의 크기 어떨까? 같죠? 잠겨있는 부피가 같으니까 같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어떨까요? 다시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봐. 모르면 그림을 그려. 화살표. 자, 10N이 부력이다. 그럼 B도 10N이 부력이다. 근데 A는 떠 있으니까 중력도 10N이다. B는 가라앉아 있으니까 중력은 15N 정도 된다. 대충 해봐. 그럼 중력이 누가 크다? B가 크다. 그러면 중력이 크다는 건 무게도 마찬가지다. 질량도 마찬가지다. 끝났네. 게임 끝이야. 자, 볼까? 기억. A가 B보다 무겁다? 너너 B가 더 무겁지.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A는 떠 있으니까 같다.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중력보다 크다? 작으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죠. 부력이 작으니까. A와 B에 작용하는 부의 크기는 같다. 같다. 자, 이게 뭐가, 이거를 암기하려면 미치는 거야. 이거 수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야. 부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예가 나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자, 5번 볼까? 5번? 얘들아? 5번 같은 문제 창의력 문제인데 잠수함이 부력을 이용한 건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잠수함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탱크가 있어요. 이게 물이야, 물. 그래서 물을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거야. 물을 넣었다가 채웠다가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넣었다 뺐다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넣었다 뺐다 한다 하더라도 요 잠수함의 전체 부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잠수함의 전체 부피는 같죠? 그 얘기는 이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부력 역시 일정하죠. 자, 대충 그려봐. 얼마라고 할까? 잠수함이니까 1000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이 1000N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는 이 잠수함 속에 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물을 채웠어. 물을 채우면은 잠수함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죠?
자,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중력이 어때요? 커지죠? 그러면 물을 많이 채울수록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물을 많이 채우면 잠수함이 아래로 쑥 내려가요. 그런데 물을 빼면 어떻게 될까? 물을 빼면은 다시 중력이 줄어들면서 물을 빼면은 중력이 줄어들면서 다시 위로 떠오르겠지. 그러니까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력은 일정해. 잠수함의 부피는 똑같기 때문에 부력은 일정하단 말이야. 부력은 일정한데 잠수함에 작용하는 중력을 조절해서 부력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게 바로 누구다? 잠수함이야.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자, 질문 들어온 거는 이 문제 하고 나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닷물이 드러앉게 할 수 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중력과 부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설명해라. 자,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이 부력보다 커져가지고 내려간다. 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물을 더 넣어서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게 해서 내려가게 한다. 지금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뒤에 안 푼 문제들은 숙제로 낼 거고요. 고은이. 자, 수빈이. 16쪽 예시에 가나다로 되어 떠 있는 거. 16쪽 예시에 잠깐만요. 지금 수빈이가 질문한 것 좀 볼게요. 16쪽 예시에 가나다 떠 있는 거. 그렇지. 가운데쯤 있는 나 둘 다 입장 했잖아. 그렇죠. 수빈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자, 16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16쪽 보세요. 16쪽. 자, 16쪽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6쪽 보세요. 정리합시다. 부력.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위로 밀어 올리는 힘. 항상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부력이다. 항상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부력은 항상 위에요. 방향. 항상 어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 자, 크기는 무조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 볼게요. 모양이 서로 같은 세 물체 작용하는 부력. 지금 보면은 잠겨 있는 부피가 가가 적고 나와 다는 같죠. 그렇다면 부력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리고 나서 가와 나는 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애들은 전부 부력과 중력이 같아요. 자, 가는 지금 절반만 잠겨 있고 나는 전부 잠겨 있고 다가 전부 잠겨 있어. 그러면 잠겨 있는 부피만큼 부력이 작용하니까 나와 다에는 부력이 10N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가에는 5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가와 나는 떠 있으니까 떠 있으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과 위로 띄우는 힘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다처럼 가라앉아 있으면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큰 거야. 만약에 부력이 더 크다. 그럼 위로 떠오르는 거야. 음. 네, 부력은 무조건 잠겨 있는 부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열기구도 같은 방식이야.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시해 보잖아. 예시부터 볼게요. 우리가 액체 속에서 부력은 쉽게 이해가 돼요. 방금 했던 것처럼 구명조끼나 이런 거 물에 뜬다. 자, 배가 무거워요. 배가 무거운데 왜 물 위에 뜨느냐? 배가 왜 물 위에 뜰까요? 배는 무거운데 왜 물 위에 떠 있냐? 간단하죠. 여러분, 야,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면접 보러 가, 과학고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과학고등학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야, 배는 무거운데 배가 왜 떠? 무조건 왜 떠? 라고 물어보면요. 부력으로 설명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 왜 떠? 그러면? 너무 간단한데요, 선생님?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배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아니지? 중력과 같기 때문에 뜨는 거죠. 미안해. 배를 띄우는 부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배의 부력이 왜 큰데? 이건 좀 이따가 문제 나오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잠수함 방금 설명했고 자 기체. 기체 속에서도 부력을 받는다. 열기구가 부력으로 뜨는 거야. 왜 떠요, 선생님? 열기구가 부력으로 왜 뜨냐면 공기가 있잖아. 공기도 지금 하나의 물속처럼 공기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공기 속에 열기구 풍선이 지금 요만한 풍선이 있고요. 열기구 풍선이 요만한 풍선이 있어. 풍선이 커진 것뿐이지 얘의 무게는 똑같아. 자, 그러면 이 풍선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둘의 무게는 똑같아. 그럼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어떨까? 똑같겠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은 똑같아. 100뉴턴, 100뉴턴. 왜냐면 이 열기구의 무게는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열기구의 부피가 더 커지면 공기 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오른쪽이 더 크죠. 그 얘기는 공기 속에서 공기가 이 풍선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오른쪽의 부력이 더 큰 거지. 중력은 똑같은데 부력이 더 크니까 위로 뜨는 거야. 열기구가. 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되죠? 자, 풍등이 뭐냐면 우리 어디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이 열기구처럼 생겨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여기다가 양초 같은 데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소원 써가지고 막 날려보내는 걸 풍등이라고 해요. 바람에 의해서 날려보내는 등이다 이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다 부력을 이용해서 뜨는 거야. 과학고등학교가 어딨냐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 다 있어요. 일단 도마다, 광역시마다 하나씩 있고요. 서울에 몇 개 있고. 음, 과학고등학교는 여러분들 수학, 과학을 특화돼서 공부하는 곳이고, 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 서울공대, 막 이런 데 가는 거야. 음,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요거. 자, 이제 요것만 하면 돼. 부력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거든. 자, 부력이 측정하는 방법. 만약에 어떤 추를 내가 측정했어요. 추를 측정했더니 추에 무게가 10뉴턴이었어. 자, 무게가 10뉴턴을 나왔다는 것은 용수설적으로 10뉴턴이 나왔다는 건 뭘까요?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10뉴턴이라는 거죠. 맞아? 얘를 물에다 넣었어. 물에다 넣으면 얘를 위로 띄우려고 하는 부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바뀌지 않았어. 중력은 10뉴턴이야. 그런데 얘를 위로 띄우려는 힘이 만약에 2뉴턴의 힘이 띄우려고 한다. 그러면 합력이 얼마가 되는 거죠? 합력이 8이 되는 거잖아. 아래쪽으로 8. 그러면 이 저울에는 뭐가 찍히겠어? 8이 찍히겠지. 그럼 우리가 야, 물에 넣기 전이 10이고 물에 넣었을 때가 8이다. 그럼 부력은 얼마냐? 그러면은 원래 무게가 10인데 나를 띄우려는 힘이 얼마냐? 그래서 8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에서
처음 무게에서 나중에 무게를 빼주면 부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 어디를 보냐면, 21쪽을 보세요. 21쪽. 자, 6번 문제. 요렇게도 실험하는데, 요렇게도 실험해요. 어떻게 하냐면, 무게가 6뉴턴인 추가 있어요. 이 추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6뉴턴이라는 거지. 자, 얘를 물을 꽉 채워놓고, 물을 꽉 채운 다음에 물속에다 얘를 넣어. 그러면 물이 이렇게 넘치죠? 이때 넘친 물의 무게, 쟀더니 이게 2뉴턴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부력이야. 넘친 것만큼. 따라서 부력은 얼마냐? 2뉴턴이 되는 거야. 이건 빼면 안 돼.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부력을 구하라 했잖아. 부력은 넘친 물의 양이야. 부력은 여기서 넘친 물의 양이 부력이 되는 거야. 좀 헷갈리죠? 부력도 뉴턴이죠. 왜냐면 부력, 힘이잖아, 힘. 힘이면 다 뉴턴이야. 알겠어요? 힘이면 다 뉴턴이야.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여러분. 또 재밌는 실험인데 똑같은 무게가 2뉴턴인 추를 센서에 매달았어요. 근데 가는 그냥 추만 매달았고요. 나는 이 추를 투명 컵에다가 담갔어. 그럼 여러분, 가와 나 중에서 똑같은 추를 넣었지만 부력이 다르죠? 왜? 잠긴 부피가 다르잖아. 나가 잠긴 부피는 이만큼이 되니까. 부력은 누가 크겠어요? 가와 나 중에서 나가 더 크겠지. 왜? 잠겨있는 부피가 더 커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했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집중, 집중. 음.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은 숫자를 직접 넣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2뉴턴이잖아. 그럼 가 2뉴턴. 그럼 나에 작용하는 중력도 얼마야? 똑같이 2뉴턴이야. 왜냐면 플라스틱 컵의 무게는 무시한다고 했거든. 그럼 중력은 똑같이 2뉴턴인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이 얼마 있을 거 아니야. 부력이 뭐 얘가 뭐 0.5 뉴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크겠지. 1뉴턴 정도 되겠죠. 네, 9시 딱 끝내줄게요. 다시 잘 봐봐.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자, 가에 작용하는 중력이 2뉴턴이에요. 무게가 2뉴턴이라 했어요. 자, 나에 작용하는 중력도 2뉴턴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추가 그냥 추가 물 위에 혼자 떠 있으면은 부력도 똑같이 2뉴턴이 되는 거지만 지금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으려는 걸 내가 억지로 용수를 저걸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력이 2뉴턴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뜨려고 하는 부력이 0.5 뉴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찍히는 숫자가 얼마 찍히겠어요? 여러분. 가에는 얼마 찍히겠어요? 아래로 2뉴턴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부력이 0.5야. 그럼 얼마 찍히겠어? 그거의 차이 1.5가 찍히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2뉴턴이 똑같이 잡아당기는데 얘는 컵이 더 크니까 작용하는 부력이 왼쪽보다 더 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1뉴턴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 찍히는 숫자가 몇 뉴턴이 찍히겠어요, 얘는? 나는. 1뉴턴밖에 안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하고 나에 찍히는 요 눈금. 힘 센서라는 게 요거 말하는 거야. 힘 센서. 힘을 나타내주는 센서. 측정값. 가와 나 같냐? 같지 않죠. 지금 가가 더 크게 찍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같지 않아요. 자, 2번. 추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중력이 어때요? 같아야지. 무게가 같으니까. 1번이면 다 틀린 거야. 3번. 부력의 크기는 어때요? 같다? 같지 않죠. 각, 나가 부피가 더 크니까 부력도 나가 더 크겠죠. 틀렸죠. 4번. 물에 잠긴 부피는 나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도 나가 더 큰 거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지금 하나의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잠겨 있는 부피. 더 큰 플라스틱 컵에다가 추를 넣고 담그면 나보다도 더 작게 찍히는 거지. 이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왜냐면 부력이 더 커질 테니까. 이해될까요? 음. 자, 2번 문제 옆에 있는 거 볼게요.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무게가 1뉴턴인 추 두 개를 매달아서 물에 잠긴 추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추의 무게를 측정했대요. 음. 지금 가는 하나도 안 담궜어요. 그러면 이 추가 1뉴턴, 1뉴턴이야.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전체 중력 얼마예요? 2뉴턴. 그 2뉴턴이 여기에 찍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물에다 하나를 담궜어. 담그면 이 두 개의 추를 잡아당기는 2뉴턴은 바뀌지 않지만 얘를 위쪽으로 밀어내는 어떤 중력, 뭐 예를 들어서 1뉴턴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니, 부력이 존재하니까 얘는 힘 센서에 찍히는 게 그 차이만큼 찍히겠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에서 위로 띄우는 힘을 빼야 되니까. 다는 어때요? 둘 다 잠겼지? 그럼 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건 변함이 없지만 위로 밀어내는 힘이 더 커져가지고 만약에 뭐 2뉴턴이 찍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얼마 돼? 0 되는 거죠. 그럼 어때? 힘 센서에 찍히는 수치가 물에 담기는 부피가 많을수록 수치값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어렵지? 도윤아? 시우야? 어렵죠? 우리 시리가 대답